예, 동명여고 1학년에 배정이 되셨는데요. 지원을 하셨든 안 하셨든 일단은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이제부터 실질적 전략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죠? 저는 준비가 됐는데요. 일단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시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트라이앵글 세 가지의 어떤 주체가 정해졌어요. 판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일단은 가장 첫 번째가 후보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있고요. 그리고 동명여고라는 학교가 이렇게 석박자가 고루 균형 있게 잘 잡혀야 될 텐데 이 세 가지 세 주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학생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시죠? 아니거든요. 학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속이 편할 텐데 죄송합니다만 학생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학생이라고 그러면은 어머니 마음과 제 마음이 동일하고 하루 종일 얘기해도 우리는 한 마음이에요. 근데 단언컨대 학부모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은 이럴 때 이제 잘 됐다고 고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들은 중학교를 불광을 나왔든 부산을 나왔든 제일연속을 나왔든 어디를 나왔든 간에 얘네들은 중학교 때 성취도 평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A, B, C, D 이 중에 대체로 아마 A 받고 B 받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안전하게 좀 이렇게 보호가 됐던 아이들이 이제 동명여고를 딱 가버리면은 바로 줄 세우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4%까지가 1등급, 11%까지가 2등급, 23%까지가 3등급 이렇게 줄이 세워집니다. 이 성적표에서 A를 받았던 애들이 다 1등급이 당연히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중학교를 다니셨든 간에 A등급 안에는 평균적으로 15에서 33%까지를 A등급을 다 줘버려요, 지금 이 나라가. 그래서 결국 3등급 애들이 A등급에 대거 몰려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성취도 평가에서 벗어나서 상대평가의 성적표를 받게 된 아이들의 충격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의 그 배신감, 이 허탈함, 이 괴리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황이 딱 되면은 도래를 하면 일단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고 기단을 하게 됩니다. 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학생들의 심정은요,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되죠. 가장 힘든 건 학생이니까 매일같이 학교 가고 부딪히고 입시의 주인공인 건 학생이니까 이럴 때 학부모님을 반드시 중요한 거는요, 좀 믿어주셔야 돼요. 뭘 보고 있냐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믿어주셔야 돼요. 노력하면은 승산이 있다라는 걸 믿어주셔야 되고 지지하시고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 상황에서 비교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비교를 했을 때 좋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사항은 대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학부모님께서 대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고 애둘러서 둥글둥글하게 알고 계시면요, 진짜 죄송한데 애도 딱 그만큼만 알더라고요. 이게 기가 막혀요. 엄마 아빠는 입시를 아주 기똥차게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전략도 다 짜셨는데 애가 모른다?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시는 것만큼 애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소통에 대한 어떤 주체는 학부모님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늘은 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책임이 좀 있을까요? 각각의 역할이 있을 텐데 일단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본인의 객관적인 성적의 인지가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만약에 2주와 계속 보내셨으면 미만고라는 시험을 아마 치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미만고를 못 봤더라도 영어과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지금 거의 매주마다 치르고 있잖아요. 실수모 해제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미만고라든가 뭐 영어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미만고는 성적표 때 저희가 드렸잖아요. 지원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갔을 때 내신이 대체로 몇 등급 될 거다. 동명 가면 몇 등급, 예일 가면 몇 등급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드렸기 때문에 그 성적표의 성적 내용이 오차 범위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학생들 포함해서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학생들 모두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공부 방식으로 고등학교 때 하면 완전히 망해요. 중학교 때 공부했던 그 방식과 그 정도 양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잖아요. 그냥 망해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옆에 친구도 비슷한 것 같고 옆집에도 비슷한 것 같고 스카가도 비슷한 것 같고 내 친구들도 다 그러는데? 나 문제 없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공부량이 적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험에 대해서 최적화된 어떤 몸과 마음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아요. 대부분의 예비고일이 그렇거든요. 서부학군에서.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70분 동안 영어 모의고사 볼 때 편안해요? 70분 동안 집중이 잘 되는 편이에요? 딴 생각이 계속 든다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들썩들썩 한다거나 이럴 수 있죠. 국어는 몇 분 동안 시험 봐야 돼요? 80분이에요. 수학은 몇 분이에요? 100분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은 결국 하루 종일 보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일단 엉덩이를 붙이고 그렇게 오랜 동안 시험이라는 걸 치러본 경험이 서부학군 중3은 거의 제로예요. 제로. 제가 보기에는. 학원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시험이라는 거를 완전히 몰입 코드로 들어가서 OMR 체크까지 한다라는 걸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학원은 다니는데 학원에서 그런 걸 안 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 관리라는 거는 공부를 딱 엉덩이 붙여서 80분 볼 수 있냐 이거예요. 100분을 볼 수 있냐 이건데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신의 목표와 학습 양에 대한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잘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알려고 부단히 노력을 좀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믿어요. 고등학교 가면은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할 거고 많이 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 많은 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학교는 이미 정해졌는데요. 동명여고 같은 경우는 대입에 강한 수업을 하고 있다고 들으셨어요? 대입에 강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으셨나요? 일단 학부모님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내신의 결이라든가 학업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는 저런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해야겠죠. 그렇죠? 어느 학교든 간에. 자 그리고 일단 학교는 객관적으로 자기 학교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너무 자기 학교 안에서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운영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또한 여전히 생물과 가깝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셔서 좀 변화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게끔 독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학교는 일단 주체가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학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지금 학생들도 있는데 자기는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학부모님한테 한번 방향을 돌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은 학생들을 믿고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셔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대입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만 이 중심축이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면은 누가 이게 좋다 그러면은 그게 좋은 것 같고 누가 정시로 돌린다 그러면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갈대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면 원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대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표는 지금 현재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부모님들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이 커다란 도표는 제일 미디어나 입시 정보 자료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대상이에요. 뭐냐?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니 뉴스에서 뭐 서울시내 주요 대학 다루지 뭐 명지대 특종 이런 거 안 다루잖아요. 오늘 아니면 모를까. 오늘 명지대 특종 떴습니다. 자 어찌됐건 아니면 뭐 저기 뭐 경상도에 있는 부경대학교에 대해서 집중 탐구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오로지 서울시내 주요 대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서울시내 주요 대학에 대한 얘기지 전국구 얘기가 아닌데 마치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저렇게 뽑고 있구나라고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구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은요. 정시의 퍼센테이지가 보시면은 다 4자예요. 4자. 4 그래서 40% 정도를 정시로 애들을 뽑고 있어요. 서울시내 주요 대학은. 자 그러면은 학생부 교과와 종합이 있잖아요. 근데 교과와 종합은 몇 퍼센트를 뽑고 있냐면 교과 같은 경우는 서울대는 교과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연대 고대에서 13.8, 20.3 이렇게 해서 보통은 앞자리가 1자로 시작하는 대학들이 주로 많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10에서 한 15% 정도를 교과로 애들을 뽑고 있구나.
자, 그러면 종합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막 미디어에서 이러잖아요. 종합은 사라지고 정시가 늘어난다 그러는데 종합은 안 사라집니다. 종합은 안 사라졌고요.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행이 되어 현 중1 올라가는 애부터 이게 확정된 사안이잖아요. 3월 9일 날 대선이 있지만 대통령 바꿔도 정권이 바뀌어도 고교 학점제 시행은 불변입니다. 그건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건데 고교 학점제를 한다는 거는 학종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과 완전히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 학생부 종합전형 사라지지 않습니다. 퍼센테이지 현재 보시면 대체로 3자로 시작하거나 2자로 시작하는 소수 학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30에서 35%를 현재 대학에서 학종으로 아이들을 뽑고 있다. 특별히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59.9%로 학종으로 애들을 뽑고 있네요. 그렇죠?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 정시로 40, 학생부 교과로 10에서 15, 학생부 종합으로 30에서 35% 아이들을 뽑고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동명여고 1학년 되게 긴장되게 타 올라가서 아름다운 교정에서 공부하고 수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고3이 돼서 1학기를 딱 끝나면 이제 원서 6장을 넣게 될 거고요. 수시로. 그때 교과랑 종합으로 원서를 쓰시겠죠. 이게 수시니까요. 근데 교과에서 지금 보시니까 10에서 15% 뽑는다 그랬고요. 종합에서는 30에서 35%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6장 원서를 구성을 때리셔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를 갈 수 있다면. 자, 그러면 전국구로 한번 가볼까요? 전국에서는 어떤 전형으로 애들을 제일 많이 뽑냐면 서울 시내 소재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제일 적었잖아요. 10에서 15%. 근데 전국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제일 많이 뽑습니다, 애들을. 그래서 44.3%를 교과 전형으로 전국에서는 다 뽑고 있어요. 그리고 종합으로는 23.4%고요. 정시로는 20%. 그리고 논술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 열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입시구도가 이렇게 되는구만. 수도권하고 서울 시내 수도권하고 지금 이거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뉴스미디어의 정보도 내가 해석력을 좀 갖추고 있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의미가 좀 있겠죠. 밑에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표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교과와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듣고 나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을 우리 학생들이 어머님한테 또 학부모님은 주변 지인이나 우리 아이한테 내가 과연 설명을 할 수 있는가, 보고 막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직접 설명을 정확하게 이제 구분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가 이해의 척도입니다. 그걸 못하신다면 이해가 아직 덜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려운 단어 이런 거 말고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과 단어로서 설명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100점짜리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먼저 교과 전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과가 조금 더 간단하고 쉬우니까요. 자, 아까 서울시내 소지대학에서는 10에서 15% 정도가 교과 전형으로 뽑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왜 교과를 너는 먼저 설명을 하냐? 이건 동명여고에서 되게 중요한 전형이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은 교과 전형은요, 점수,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생기부를 보냐? 안 봐요. 교과 전형은 생기부를 안 보고 숫자만 봅니다. 내신만 봐요. 자, 내신의 숫자가 3.5다? 그럼 3.5로 봐요. 2.9다? 2.9로 봐요. 종합에서는 2.9는 2.9라고 안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해석들이 오고 갈 수 있는데 그냥 얘는 레알 그냥 딱 숫자는 숫자를 보는 거예요. 그냥 얄짤이 없어요. 뭐 꼼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만 좋다고 뽑아주느냐? 아니죠. 하나고 1등급이랑 동명 1등급이 똑같지 않다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당연히 그런 거름망이 없이 무조건 내신으로만 뽑겠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당연히 각 대학마다 야, 우리 대학교의 수능 최저는 이거야 라는 기준을 줘요. 3합 8이다. 뭐 2합 5다. 2합 7이다. 1합 3이다. 이런 학교마다의 각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보면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탐구 과목이 있는데 이런 전체 과목 중에서 2개 과목에 한만 갖고 와. 3개 과목에 한만 갖고 와.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탐구 과목을 2개를 때려서 4합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냥 3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합이 7을 갖고 와, 5를 갖고 와 이런 식으로 기준을 때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다 정해진 거잖아요.
대학이 발표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내신 점수와 수능 최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숫자 노름을 하겠다는 게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이거는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거지 그 내용에 뭐 내용 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때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고한테 베네핏이 더 있냐?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아이들을 뽑게 되는 거니까 아주 클리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신이 겁나 중요하네요. 그리고 수능 최저는 이제 맞추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전형은 동명여고가 유리합니까? 숙명여고가 유리합니까? 동명이 훨씬 유리하죠. 아, 나는 교과로 갈 거야. 그래서 강남으로 이사를 갈래. 장난하는 거야? 지금 뭐 잘못 들은 거야 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나는 교과로 갈 거니까 특목고로 갈래. 미친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교과를 가기 위해서 동명을 갖다 와 멋있다. 엄마가 다르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우리 학교를 위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의 위주의 전형이다. 요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정말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자, 그런데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거듭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여고에서 내신을 따는 건 타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특장점이 있어서 동명여고를 일부러 지원하신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잘 하신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거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수능 최저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학생들이 체감을 못해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내신의 중요성은 체감을 하죠. 일상이 내신이니까. 수능 최저를 열심히 공부하는 동명여고 학생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그렇고 3학년이 되면 더 심해질 겁니다. 따라서 학생들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다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이 그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나 혼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어떤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내신을 막 해요. 내신을 하다가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쫙 해갖고 원서 6장을 딱 때려요. 어디 쓸 건가 막 상담하고 막 컨설팅하고 막 엄마 오고 울고 막 이렇게 쓴다고요. 써서 6장을 쫙 쓰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학교가 갑자기 문을 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서를 썼지만 3학년 2학기에도 중간기말고사는 보고요. 그리고 수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학년 2학기의 일정 자체가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막 넷플릭스 정주행하고 막 아이패드 갖고 와서 인강 듣는다고 뻥치고 막 넷플릭스 보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고 수능장 가면은 막 밥 먹으러 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진짜로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수능 최저에 대한 중요성을 진짜 뭐라도 해야 돼요. 타투라도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거를 갖다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선배들은 하나같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후배들한테 너무 얘기해주고 싶어합니다. 아,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한지 몰랐다. 특히 동명은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3년간 정량적인 대입 결과를 분석해서 이 점수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합불 자체를 예측하면서 원서를 쓸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죠. 이건 거의 보험처럼 작용을 할 거예요. 최저만 맞춘다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뭐 교육할 것도 없어요. 별로 깔끔하고 이제 각 대학별 수능 최저가 뭐가 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전형은 이렇게 쓰실 겁니다. 모두가 다 이 전형을 쓰시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종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은 1.9등급을 1.9라는 숫자로 보지 않죠. 이 안에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한 전공 과목의 등급은 몇 등급이야? 또 보고요. 점수가 점차적으로 올라갔던 곡선이었니? 또 봅니다. 또 숫자뿐만 아니라 만약에 점수가 2.3이더라도 1.9는 떨어져도 2.3은 붙을 수 있는 게 종합전형인데 왜냐하면 생기부의 기재사항들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것이 합불의 어떤 결론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성적인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때문에 약간 복잡하잖아요.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생활기록부 일단 들어가죠. 자, 그리고 자소서는 폐지된 거 아시죠? 자소서 폐지된 것만으로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자소서를 폐지했기 때문에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자소서에 의존했던 그 어느 정도의 의존감을 다른 데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남아있는 건 생기부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기부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더 많이 만들고 주목해야 되는지를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면접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은 주관적으로 내신도 평가를 하고 생기부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학업 능력을 보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나 못하나 본다 소리예요.
공부 잘하나 못하나 보는 건 국영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국영수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학과 적합성을 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될 때 이제 들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물화생지 중에서 물리랑 화학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나는 투는 완전 자신도 없고 이거 완전히 선택하는 애들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과목 선택해갖고 내신에서 굉장히 막 빡세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생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 엄마 생물은 내가 해볼 만할 것 같아. 엄마 인강을 들을게. 이러면 이제 엄마가 그래 그게 낫겠다 그치? 그리고 이제 생물을 선택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려는 거에 대한 관련 과목은 물화생지 중에 물리잖아요. 근데 생물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얘는 이제 북한에서 왔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입시를 일도 모르나? 지금 이제 입시 설명회를 아예 유튜브가 꺼있나 집에? 이제 이런 감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무지성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과 적합성은 선택 과목을 통해서 당연히 보여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또 경쟁 고등학교를 파악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동명여고만의 잔치가 아니잖아요. 동명여고에서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불법이 아닌 모든 짓을 다 해야만 할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준에서 플러스 30% 더 얹어서 다 불사 싸질러야 돼요. 진짜로. 이런 상황에 완전히 열정을 불태워서 내신을 따되 그러나 이렇게 내신을 따고 생기부를 하고 입시를 치를 때에 누가 동명여고 애들만 따로 뽑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신 이빠이 올려갖고 1군 대학, 2군 대학, 3군 대학 중에서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이 있다 그러면 그 대학에 지원하는 타 지역의 애들은 도대체 내신이 몇 등급 정도일까? 그리고 그 생기부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경쟁자니까 당연히 파악을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주화 어학원이 있으면 인근의 영어학원의 수강료가 얼마인지 거기서는 동명여고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동명여고는 시간표가 어떻게 짜여졌는지 당연히 파악을 해야죠. 기본이죠 기본. 그걸 안 하고 자기 뽕에 빠져갖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제일 잘한다. 너무 우스꽝스럽잖아요 이거 자체가. 일단 경쟁 고등학교 당연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혼자 하시기 어려우세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학교에서 잘 오픈을 안 하실 수 있지만 요청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명여고에서 도대체 몇 등급을 받아야 어느 학교까지 지원 가능하냐 그리고 무슨 전형으로 붙었냐 이걸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2.3등급 동명에서 맞았으면 전형이 종합이냐 교과냐 그래서 학불이 어디까지 갔느냐 몇 개 붙었냐 추합으로 붙었냐 그냥 붙었냐 이게 되게 오픈이 돼야죠. 이게 기본이죠. 요거를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선정고등학교는 아예 이거를 그 유튜브로 만들었더만요. 몇 등급까지 어디까지 붙었다라는 걸 만들었는데 무슨 전형인지 공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형은 이제 근데 보여요. 내신이 몇 등급 3등급인데 저기 이대를 붙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종합이지 교과는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는.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 학교 선배가 내신이 몇 등급이어서 어느 학교를 무슨 전형으로 붙었는지는 계속해서 이제 확인이 되셔야 되고 학부모님들이 설명을 이제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기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활동이 들어갔는가 이런 부분 중요한데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생활기록부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활기록부에 각 항목별로 과연 그거에 무슨 의미인지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며 방향성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이 저희가 이제 같이 들어가고 어떤 교육이 들어갈지는 제가 설명하는 마지막 페이지에 그 교육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와 종합이 구분이 돼요. 같은 전형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교과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만으로 뽑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은 이런 대학이에요. 명지대학교, 광운대학교, 그리고 이화여대가 있는데 이화여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를 보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 입장에서는 우리랑 경쟁을 하는 경희대, 우리랑 경쟁을 하는 숙명여대와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해서 이 대학의 아이들을 뽑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를 좀 바꿀게요.
예, 이 두 가지 전형을 일단 구분하시는 걸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싶고요. 다행한 것은 이제 예비고일 그 학교 고교 선택 간담회 때부터 이런 설명들을 누차 해왔고, 저희 이제 중등부 설명에는 너무나 많이 오셔서 들으셨던 분들은 요 정도 수준에서 넘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고1 들어가서 2학년 돼서 오는 애들은 이거 두 개 자체를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묻지마 달리기를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까지는 소화를 좀 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동명여고 지금 현재 3학년인 학생의 성적표를 저희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분석한 내용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동명여고에 재학 중인 그런 학생의 1학년 때 성적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고요.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 동명여고 딱 입학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목이 공통 과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가 4단이에요. 일주일에 4번씩 수업 듣는 거죠. 자, 그리고 한국사가 3단이 들어가요. 그리고 통합사회가 3단이 들어가요. 이거 통합사회 4단인 학교도 되게 많은데 우리 학교는 3단이에요, 지금. 그리고 통합과학이 4단이에요. 자, 그리고 과학탐구 실험이 1단이에요. 그리고 실용경제가 1단인데 이거는 패스 페일이에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냥 패스할 거냐 페일할 거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위에 있는 과목들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완전 빡 터지게 경쟁한다 소리예요. 그리고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은 2학년이 돼도 통과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2학년이 되면은 과학의 세부 과목으로 갈라지게 되고 사회도 세부 과목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3단이 4단이 단위수가 굉장히 센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 공부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단위수가 똑같아요, 지금 4단이 3단이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언니는 지금 국어 과목에서 점수가 원점수 82점을 때렸어요. 자, 그런데 평균 점수를 보니까 59.8이래요. 그리고 표준 편차 보니까 19.1, 보통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자리 숫자. 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 역시 59.6, 그리고 이 친구는 82점을 받았고 등급은 어때요? 3등급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국수형을 82, 81, 91점을 받았더니만 얘가 지금 실제로 받았던 등급은 3, 3, 2 이렇게 받은 거예요. 한국사 2 받고 통사 통과 받더니 4, 3 때려서, 그러니까 통사 이렇게 받은 거 얘 공부 안 한 거예요, 지금. 어려워서 틀렸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1학년의 마무리를 2.82로 마감을 딱 때립니다. 겁나 애매해요. 2.82 애매합니다. 공부 안 하는 애예요, 얘? 학원 안 가는 애요? 얘 학원 갈 거 다 가는 애예요. 수학도 가고 영어도 가고 국어도 가고 인강도 듣고 스카도 가고 마라탕도 먹고 다 했어요, 얘. 그러고 나서 1학년에 2.8이 아주 노멀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언니는 이제 2학년에 들어가서 1년을 쭉 짜르르르 이렇게 했겠죠. 2학년 때에 동명여고 2학년의 성취도 분포도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퀴즈를 낼게요. 동명여고는 1학년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으세요? 2학년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으세요? 1학년이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2학년이 열심히 해 보이지만 걔네들 머릿속에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빠들, 덕질, 마라탕, 공부, 대입, 마라탕 먹었지만 왜 계속 먹어야 되는 걸까? 버블티를 먹고 마라탕을 먹고 네버엔딩 스토리. 단짠 계속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공부가 아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왜 들어와 있을 것 같으세요? 내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 동명이 다른 데보다 덜 빡세다 그랬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는가? 내 내신은 왜 이런가? 이제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 특성상 굉장히 그 잡다구리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실제로 공부를 하는 시간보다는 공부를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버려. 이래서 이제 마라탕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힘드니까 이제 먹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카에 앉아있긴 해요. 어디 놀이터 와 있진 않아요. 근데 공부의 순공 시간은 굉장히 짧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방황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2학년의 어떤 성취도 분포도는 이런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학교마다 이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어낸 게 아니라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이제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자, 동명여고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제 영상을 동명여고 학교에서 반반마다 틀어주시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자, 동명여고는 좋은 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성취도 분포도 2학년에는 지금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1학년 국어가 2학년이죠. 국어가 A, B, C, D, E가 있으면 이쪽에 제일 많아요. 이게 진짜 동명여고는 근데 문과 성향 학교예요? 이과 성향 학교예요? 문과 성향 학교잖아요. 근데 국어가 이래요. 대박. 수학은 이제 제일 최상위권에는 그렇게 포진 분포도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도 별로 없고 약간 중간 언저리 어디쯤에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애들이 이렇게 붙어있는, 되게 잘하는 애도 없고 막 더럽게 못하는 애도 없고 그냥 앵간한 애들이 다 모여있는 이 수학의 어떤 분포도. 자, 영어 보십시오. 영어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영어 이 상황이고, 영어 잠시 후에 이제 동명여고 내신 담당 강사님 나오셔서 설명 디테일하게 다 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 내신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저도 동명을 대비를 한 적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내신의 그 스타일 자체가 진짜 너무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쉽지 않고,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스타일이 너무 많은 거죠. 1학년의 분포도랑 당연히 다를 겁니다. 한국사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다른 학교도 다 이런가? 아니죠. 다른 학교는 이렇지 않죠.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충암이나 뭐 숭실고등학교 남학생들, 이게 무지성들 막 축구하러 돌아다니는 좀비들 막 이런 애들 있는 학교는 이제 여기가 뻘개요. 다 여기가 뻘겋고 보통 이쪽에 많지 않고, 그리고 뭐 과중이 좀 있다 아니면 대성고 정도다 그러면은 이쪽이 시뻘겋습니다. 저쪽이 0이에요. 대성고 여기가 0이에요. 0, 0, 0,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분포도를 보시고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에휴,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러세요? 저 같으면 박수를 치겠어요. 기가 막히네. 야, 됐다! 이거야 지금. 패가 들어왔네 지금. 이것은 1학년의 분포도가 아니라 2학년의 분포도라는 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너무너무 좀 좋아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이제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10번의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기말에서 3학년 1학기까지는 10번이고, 우리가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수까지 생각해서 2학기까지 생각한다면 3학년 2학기까지 12번의 내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무조건 입시는요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니에요. 수능 끝나고 추합으로 붙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뒷패수를 다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동명여고의 장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 이만저만 많은 학교가 아니에요. 저 지금 흥분한 거 느껴지시죠? 너무 많아. 할 말이 진짜 너무 많아요. 일단은 인원수가 3짜리라는 거, 이런 학교 없습니다 지금. 인원수가 3으로 시작하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지금 345명. 그리고 순수한 여학교. 얼마나 좋습니까? 자, 4년제 대학교를 164명을 보냈고 전문대를 95명을 보낸 이런 실적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문 동아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성공 시나리오를 만든 동아리 활동이 있다. 제일 유명한 동아리 이제 교지 편집반 있습니다. 교지 신문반. 그리고 모의 유엔반, 문예반, 역시 이제 문과적인 성향이 조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입시에 강한 내신 성적. 입시에 강한 내신 성적은 뭐예요? 내신이 잘 나오면은 입시에 강한 내신 성적인데,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숙명여고나 뭐 타 지역에 있는 어떤 여고, 뭐 세화여고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동명여고는 너무 큰 장점을 갖고 있죠. 교과 전형에서 완전히 날고길 수 있는, 노력한 학생한테 반드시 보답하는 내신 성적을 보장합니다. 이것은 단타치기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선배들은 이주학원이 생긴 지가 19년째인데요. 19년 전에도 동명여고 학생은 늘 있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빼고 가장 메이저 학교고, 동명여고 학생들은 1학년 때의 내신보다 2, 3학년 때 더 올라가는 학생들을 저희는 너무 많이 봤어요. 타 학교만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3 때 전교 1등까지 간 학생을 봤어요. 올해도 봤습니다. 대학 갔습니다. 그 친구. 정말 저희가 막 박수를 쳤어요. 진짜 너무 기뻐서. 근데 그것을 또 해석해보면은 이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대박이다 진짜. 이것이 정말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고, 수능 최저 등급 대입의 자신감. 무슨 말이냐면 수능의 최저 등급은 학부모님이 좀 맞춰주세요. 모든 과목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3합, 2합 각 대학의 조건에 맞는 최저 등급을 분기마다 쪼개서 이게 작업이 좀 들어가셔야 된다.
이거는 거듭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되면은 뭐 무적이에요 지금. 예의를 왜 가요? 이거를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잘 갈 수 있는 건데. 자, 그리고 검증된 입시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잠시 뒤에도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장학생으로 붙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입결을 보고 너무 소름이 끼쳤는데, 왜냐하면 한양대학교라는 학교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을 1도 안 봐요. 서류만 봐요. 그럼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떤 고등학교 애들을 뽑고 싶겠다는 얘기예요? 내신은 안 보겠대요. 생기부만 보겠대요. 특목고, 자사고, 강남권에 막 활동 오지게 하는 애들, 머리 끝내주고 창의적이고 활동 막 하고 나대고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뽑겠다는 게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동명여고에서 한양대학교의 학종전형에 합격을 했고 그것도 장학생으로 붙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였는지 잠시 뒤에 공개를 좀 하겠고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서부학군에서 한양대학교를 합종으로 붙은 학과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입결은 대성밖에 없어요. 다른 학교가 한양대를 학종으로 붙은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건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자, 이 친구는 일단 수업 시간을 기점으로 한 거죠. 동명여고 수업 시간 통합과 통합사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진로를 찾았어요. 거기서 핀셋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2학년 선택 과목의 진로를 찾았고 도전 프로젝트를 본인이 스스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어마무시한 학종의 한양대를 뚫어버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입시에 강한 주제 발표, 자율주제를 통해서 학생의 학과적 합성을 만들 수 있고 동아리 활동 자율주제와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픈되어 있어요. 학교 자체도.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는 학종과 학교가 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아까 전에 학생부 교과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컨설을 다 하셔야 되고 종합전형은 그보다 좀 더 위로 던질 수 있어요. 자기가 받은 내신 점수보다 이 서류가 좀 받쳐줬다 그러면 더 위로 던질 수 있고 이 친구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된 거 보시면은 일단은 확인이 가능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이 와닿으신가요? 예. 1학년 때 좀 못 봤다 할지라도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2학년의 성취도를 오늘 강하게 임팩트 있게 기억을 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아시겠죠? 언니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요. 일단은 저런 학사 일정을 통해서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아학원 중등부가 제일 큰 그러니까 컴플레인을 받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무 수업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고일 과정도 왜 이렇게 기냐? 학원 2시간만 해라. 1시간 반만 해라. 그리고 제일 적응 못하는 애들이 중등부에서 하는 애들이 뭐냐면은 50분짜리 수업 매일마다 갔던 애들이죠. 뭐 잉글리시 무무 막 ECC 막 뭐죠? 그런 거 하던 애들. 뭐 그런 애들이 이제 저희 학원에 오면은 막 수업을 2시간 반 하고 3시간 하고 시험 보고 통과해야 집 가고 그러니까 엄마 여기 헬이야 뭐야? 나 이런 데 안 다녀. 막 이러고 이제 질려버려가지고 완전히 막 토 나오고 이래서 그만두게 되는데 이거를 저는 고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일단은 모든 뭐 공부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보낼 거면은 기본적으로 입시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애도 해야 되고 엄마 아빠도 하셔야 되고 고1 내신이 저렇게 중요한데 중3 때 대비를 안 하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엉덩이를 딱 붙이고 80분을 앉아있을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수학 문제도 펜을 딱 들이대는 순간 차차차차 문제 푸는 기계처럼 국어 지문도 비문학도 표시를 해가면서 문단 표시를 할 수 있는 나는 문제 푸는 기계다.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나는 기계다. 약간 이렇게 체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라 하면 이제 학생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수능의 최저 등급을 맞추는 인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부의 역량과 이 공부 순공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만 하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3학년 1학년 1학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겠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2번 치르면 이제 1학기 끝납니다. 그 중간에 3월 모평이 있어요. 3월 25일로 이제 기재가 돼 있는데 3월 모평은 중등 과정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 모평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사실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6월 모평은 서울시는 보지 않아요. 근데 각 고등학교가 어떻게 해갖고 이제 뭐 사설을 보기도 하거나 뭐 하루 뒤에 보기도 하거나 해서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서울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는 6월 모평을 보지 않아요. 타 지역은 다 봅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모의고사가 막 그렇게 빡세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빡세거나 말거나 1학년 1학기는 내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1학기는 이제 내신에 완전히 좀 올빵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여름방학은 되게 짧은 거 아시죠? 한 4주 끝나요. 뭐 휴가 갔다 오고 어쩌고 하면 4주 끝납니다. 자, 그때 어찌됐건 순공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는 수능 공부하시는 거죠. 수능 공부와 2학기 내신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2학기 때는 9월과 11월에 모의고사 날짜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일 때 모의고사 꼭 빡세게 공부하고, 내신을 위해서는 내신 시프트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계속 전환 시스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정들에 대해서 학생이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학생은 선수죠, 선수. 봅슬레이 선수처럼 이렇게 딱 서서 경쟁에 들어가는, 운동 착장하는 선수고, 이 선수 뒤에는 코치가 있죠. 감독이 있고 응원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학사 일정이 공유가 돼야 되겠죠. 그쵸? 이 코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몇 점대까지 끊어야지 기록을 갱신할 수 있으며, 너의 장단점이 뭐고 어느 훈련을 더 해야 되는지 이게 다 같이 공유가 돼야지 뭐가 일이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모평 관리를 학부모님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정이에요. 일정을 다 기재를 하시고, 그 전날에는 웬만하면 일찍 재우시고, 아침에 일찍 국어를 보니까, 국어는 또 이제 머리가 예열이 돼야지 뭔가를 보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기 전에 2시간 전엔 일어나야죠. 그 헐레벌떡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어떻게 잘 보겠습니까? 하루 종일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학사 일정을 정확하게 좀 챙겨야만 한다. 그리고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 엉덩이 붙여서 앉아있을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일정입니다. 자, 어찌됐건 1년 동안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거를 좀 달로 쪼개보면은 얼마나 빡세고 바쁘냐면은 이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다음 주에 영어 세특한대. 그 다음 날에는 수학 무슨 신문 만든대. 또 그리고 갑자기 이제 강당에 뭐 진로 강연 연사가 왔다면서 다 같이 강당으로 몰려가서 또 그걸 들으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갑자기는 아니지만 중간고사래.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매 달이 뭐가 없는 달이 없고 굉장히 그 일정들로 빡빡하게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동아리도 뭘 해야 되고. 자, 이 일정들을 그냥 참여만 한다고 해서 생기부에 자동으로다가 누가 AI가 뭔가 글을 써주는 게 아니라, 생기부의 기재의 주체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 같이 하는 진로활동 강연에 참가를 한 거는 김동명 양, 이동명 양, 정동명 양이 다 갔겠죠, 거기에. 그러나 자율활동에 이제 자동봉진에서 자율활동에 그 진로 강연에 참석한 게 써 있는데, 이거를 모든 동명여고 그 300명이 넘는 학생이 복부수로 써 있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그게 있겠어요. 아예 비워놓지. 나만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의 주체는 여러분이에요. 300몇 명을 어떻게 선생님이 써줘요, 그거를. 이게 있었다는 얘기지만 나는 거기서 뭘 느꼈는지를 이제 끄집어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기록을 해놔야지. 3월 달에 있었던 거를 9월 달에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되게 꼼꼼하게 기록을 좀 몇 줄이라도 해놔야 돼요. 읽었던 책도 그렇고, 활동했던 참여도 그렇고, 동아리 내용도 그렇고, 수행평가도 그렇고, 주제탐구 보고서도 그렇고, 다 이제 폴더가 컴퓨터에 다 있어가지고 기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수행평가와 탐구보고서 일정 같은 것들을 세세하게 다 파악하시긴 좀 어렵겠지만, 이거를 같이 공감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애들이 이제 점수가 나온다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고, 주말에는 이제 저런 연습들을 좀 시켜야 되죠. 다음 주에 뭐 있니? 다음 주에 뭐 수행평가라든가 탐구보고서 발표서 이런 거 없어? 다음 주에 사탐 통사 하나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이러면은 아니야. 중요해. 통사, 통과, 탐구 보고서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정 시작되면은 그 실제로 아이들 얼굴 볼 시간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아침에 일찍 나갔고 밤에 어두울 때 오고 주말에 밥 먹을 때 외에는 사실 얼굴 볼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첫째가 대학 갔고 둘째가 고2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TMI지만은 이제 토요일 오후 5시,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6시 반이었는데 5시에 상암동 버거킹 앞에서 만나요.
내일도 만나요. 온 가족이 어디 가 있다가 거기서 만나야 돼요. 무조건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사사로운 다른 일정이 있으면은 이틀 전에 미리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작살나는데,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어딜 가냐면 밥 먹으러 가죠. 토요일날 밥 먹으러 가서 족발도 먹고 뭐 삼합도 먹고 먹으면서 꼭 넷이 같이 가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웃긴 얘기도 하고 뭐 먼 얘기도 하는데 한 2시간 막걸리 한 잔 먹고 뭐 너도 먹을래?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다음 주에 무슨 일정이 있니? 그건 어떻게 했니? 지난번에 쓴 건 어떻게 했니? 학교 생활은 어떠니?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이제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이제 한 명은 또 스터디 카페 가고 뭐 가고 이제 저는 남편이랑 2차 가고 뭐 이렇게 이제 헤어집니다. 그 시간이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늘 그랬거든요. 늘 그랬는데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없으면은 아마 일주일에 뭔가 단위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도 공유가 안 되고 들어도 까먹는데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주말에 어떤 정해진 시간에 루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입시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주말에 시간을 내시는 거거든요. 지금 입시 컨설팅 무슨 생기부 진단 이런 거 받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기부도 없고 지금은 그렇게 유료로 해야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공감대 영성이 좀 필요하다. 또 딸내미들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페이지 조금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1학년 때는 아까 앞서서 보신 것처럼 국수형 444, 그리고 통사 통과 34. 자, 그리고 우리 학교 과학 실험 하나 있었고, 자, 그리고 경제 과목 하나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 모든 과목들이 일단은 공통 과목이에요.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1학년의 모든 과목들은 1에서 9등급까지 상대평가로 점수가 환산이 됩니다. 뭐죠? 고1 내신이 깡패라 소리예요. 고1 내신 너무 중요해요. 다 공통 과목이고 다 상대평가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런 과목들이 여기 이름이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자, 2학년이 되면 선택 과목들이 깔리기 시작을 해요. 이게 2015 교육개정안의 내용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2015 교육개정안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선택 과목이 다 똑같은 선택이 아니고요.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이 진로 선택이라는 내용은 심화 선택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그냥 공식적 멘트는 진로 선택이에요. 근데 일반 선택까지는 뭐냐면 다 똑같아요. 상대평가예요. 1에서 9등급까지 상대평가라서 여기도 내신 깡패예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완전 박빙인 거죠. 자, 이 과목들에는 지금 내용 보시면은 문학, 독서, 언매, 화작 이런 게 여기 꽂혀 있고요. 자, 그리고 수원, 수투, 학통, 미적분 보통 고3 때 하는 거. 자, 그리고 영원, 영투, 독자 이런 것들 다 상대평가입니다. 그 동명여고 지금 독해야 장문 들어가면 이거 상대평가예요. 이거 절대평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사회문화, 생윤, 세계사, 윤사, 한국지리, 동아시아 그리고 각종 과학에서의 원과목들 이런 거 다 상대평가예요. 하나씩 이름을 불러주면서 곰 씹으실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문이과 다 선택하셨어요? 문이과 선택하셨어요? 선택 안 하셨으면 안 돼요. 지금 하셨어야 되고 문이과 중에서도 문과에서는 뭐 교육으로 갈지 아니면은 뭐 사과대로 갈지 아니면은 뭐 언어 쪽으로 갈지 이렇게 결을 또 정하셔야 되겠고 이과도 역시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과목의 이 선택이 나오잖아요. 그 선택을 해야죠. 그렇죠? 그 선택을 해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될 때 얘네들은 다 내신 깡패다. 이거 완전히 다 난리 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일반 선택만 있는 게 아니라 진로 선택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진로 선택은 내신 깡패가 아니에요. A, B, C만 나와요. A, B, C. 9등급까지였던 거를 3개로 나누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1, 2, 3등급까지 다 A 준다 소리죠. 그쵸? 4, 5, 6까지 그냥 B 준다는 거고 나머지는 C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신 깡패가 아니에요. 내신이 약간 뭉개져 버리는 상황이고 그렇게까지 1등급 받으려고 빡세게 안 해도 된다. 요 소리죠. 문제도 쉽게 나와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거를 애들이 은근히 겁나 몰라요. 그래서 얘를 막 이거를 일반 선택처럼 겁나 공부하고 앉았어. 어이없게. 막 100점 맞으려고 앉아. 그럴 필요가 없고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진로 선택 과목은 2학년 때도 들어가고 3학년 때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동명여고만의 이
선택 과목의 이 배치가 있어요. 다른 학교랑 되게 달라요. 그래서 문과한테 되게 유리해요, 이게. 되게 유리해요. 3학년 때 이제 만약에 수포자다 자기가 수포자다 그러면은 3학년 때 진로 과목으로 수학을 다 돌려버리면 돼요. 어차피 성취도 평가가 아니니까. 그게 가능한 학사 일정이 나와요, 이게 3학년 때 선택 과목이. 그래서 지금 뭐 국어 같은 경우는 고전탐구, 뭐 기하, 뭐 경제수학, 심화영어, 영미문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각종 투 과목들이 다 이제 진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근데 이거를 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1학년 때 중간고사 끝나면 저거 선택하라고 바로 쪽지 날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어떻게 하지? 이거 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그리고 학원에 막 전화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학원에 전화하신다고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학교에 펼쳐져 있는 선택 과목 중에 뭘 선택할지를 이걸 나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지금부터 다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자 어떻게 공부하고 뭘 대비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목적은 뭐냐면 교과와 그리고 종합을 우리는 선택을 좀 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통 과목에서는 학업의 역량을 공부를 해서 내신을 끝까지 끌어올리고요. 그리고 2학년 때 내가 이 선택 과목 중에 뭐 미적과 기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뭔가 시나리오가 1학년 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은 내신 깡패 맞죠? 근데 내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는 명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주제 탐구 보고서가 빡세게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의 적합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소서가 폐지됐죠. 자소서가 폐지됐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뭘 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나리오를 그대로 타고 증명해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하게 되면은 성취평가라서 A, B, C니까 얘는 내신이 깡패가 아니다 라고 하니까 애들이 또 자기 스타일대로 막 정리해서 아무렇게나 하면 돼 엄마 빵점 맞아도 돼 그건 내신 안 들어간대 이러는데 내신을 이 성취도 평가하는 저 진로 선택 과목들을 내신을 반영을 안 하는 대학이 있어요. 아 머리 아파 A, B, C는 우리는 그거는 안 보겠어 이런 대학이 있어요. 근데 좋은 대학들은 당연히 저거를 보죠. 왜냐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선택을 해서 전공 적합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안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봐요. 보는데 A, B, C예요. 그런데 어떻게 A를 못 받냐 이거죠. 좋은 대학 입장에서는 야 3등급까지 다 A를 주는데 그걸 B를 받았다고? 이상하잖아요. 감점이 있습니다. 그 경우 감점이 있어요. 당연히 A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3등급 안쪽으로만 들어가면 되니까 부담이 훨씬 덜하다는 거죠. 뭐 3등급에서 뭐 A등급에서 1등을 하든 A등급에서 꼴등을 하든 A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A를 받고 더 중요한 건 탐구 보고서겠죠? 탐구 보고서.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대학에 1학년에 배워야 될 그 과목과 내가 3학년 때 이 선택 과목에서 탐구 보고서가 연관을 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좀 들어가야지 됩니다. 좀 더 막 세심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쓰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죠, 3학년 때. 근데 그 대학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을 봤더니 똑같은 전기공학과를 할 때라도 전파를 보는 학교가 있고 전기를 보는 대학의 학과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맞춰서 3학년 1학기 때는 이제 탐구보고서도 좀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좀 좋은 대학교 쓸 거면은. 자, 이렇게 어떤 선택 과목의 의미를 이해가 가시죠. 요거는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명의 사례를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감동적인 2명의 사례. 올해 대학에 합격한 두 친구의 사례를 선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결과를 냈으니까 여기 이제 보여드릴 텐데 너무나 기쁜 것은 저 친구들이 대성이나 예일여고나 선정과정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기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과고요. 1학년 때 공통과목 공부를 빡세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내신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습니다. 남학생이고요. 통사, 통과의 다양한 주제 발표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근데 사실은 답정너예요. 고3 때 전파 전공 하려고 이미 다 작정하고 있었어요. 전기공학, 전파공학 이런 거 전공하려고 다 작정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통사 과목에서의 수행평가를 등한시했느냐? 아니죠. 완전 제대로 했어요. 다양하게 다 발표하고 나대고 탐구보고서 빡세게 준비해가지고 척척척척 다 냈다고요.
그리고 1학년 때 저희랑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 친구는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로 탐구 보고서가 하나 제대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탐구 보고서 중에 하나예요. 자, 스마트 시티는 그야말로 IoT를 통해서 이 스마트하게 시티가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보수 시설도 그렇고 가정으로 따지면 세탁기나 보일러도 앱을 통해서 킬 수 있고 끌 수 있는 이런 어떤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보고서가 들어갑니다. 이 친구가 스마트 시티를 1학년 때 이제 약간 시나리오상 좀 어리버리할 때, 통합할 때, 무니까 통합이고 융합적 인재일 때 그걸 한번 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하고 싶은 바람에 2학년이 되니까 스마트 시티의 IoT 작동 원리 중에서 이 IoT를 조금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려면 빠른 속도를 위한 알고리즘을 공부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기하와 미적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선택 과목에 저기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친구는 2학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탐구 보고서가 한두 개는 아니지만은 그 과목 중에서 아두이노라는 C 언어를 하나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1학년 후배들한테 그 아두이노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합니다. 그 강의의 이름은 배워서 남주자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 친구는 이제 3학년이 됩니다. 여전히 이제 심화된 커리큘럼으로서 이제 우리 학교에, 우리 고등학교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학교에 앱을 설치하게 되죠. 본인이 이제 만들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동아리를 해서 만들고 전자 전파 분석을 탐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2021년 통신기술의 전망 보고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보고서가 하나 제대로 된 게 들어가서 마무리를 짓고 서울 연고대 카이스트까지 최초학을 다 때려버려요. 그리고 고대는 장학생이 됩니다. 당연히 서울대를 가죠. 자, 이 친구는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바로 우리 선배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숭실고등학교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막 입결에 대해서 엄청나게 학교가 확실하게 막 밀어준대요. 잘은 모르겠지만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진 않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현역으로 서울대를 바로 최초학을 해버려요. 자, 두 번째 친구는 여학생이고 이 친구는 문과입니다. 역시 똑같아요. 고1 때는 전공적합성의 뽕을 빼세요. 그거가 들어가는 거는 뭐냐? 2015 교육개정안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막 1학년 때부터 자기 전공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앉았고 세특에 그걸 써야 되고 2015 교육개정안을 이해를 못했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은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국어를 열심히 하고 수학을 열심히 하고 영어를 영어답게 공부를 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영어를 하면서 무슨 전공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사 통과해서 전공 관련된 거에 대한 시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 언니 같은 경우는 인권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주제로 탐구 보고서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 친구는 이제 1학년 때 미디어 관련 학과를 지원을 하고 싶어 했어요. 신방과 이런 데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2학년이 됐는데 약간 흔들렸어요. 전공에 대한 확신 같은 게 좀 없고,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사실. 이렇게 정하라고 그러니까 정하는데 그게 과연 맞나? 그리고 내가 그과를 갈 수 있을까? 점수 좀 애매한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약간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약간 바뀌었냐면 인권에 대한 미디어에 대해서 다루는 뭐 이슬람 문화가 다를 거고 뭐 유럽 문화가 다를 거고 아시아 문화가 인권에 대해서 미디어가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다 다를 텐데 그거를 조사를 하다 보니 사실 각국의 정책이라든가 행정에 따라서 되게 그것이 좌우가 많이 되더라. 이렇게 틀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미디어를 내가 깊이 있게 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도 결국 그 나라의 정책이라든가 행정이 안 받쳐주면은 미디어의 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돼서 뉴딜 정책을 갑자기 분석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정책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정했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여기까지 이제 확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법과 행정이 동반된 정책으로 얘기를 틀어요. 이미 이제 저희랑 얘기를 한 거예요. 야, 행정 쪽으로 좀 가자. 행정학과나 이제 이쪽으로 좀 가자. 이렇게 틀은 거예요. 자, 애가 관심사가 또 그런 게 있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뭐 주도적으로 이렇게 주작을 하는 게 아니죠. 아이랑 상담을 하면서 이제 관심 분야라든가 성적권이라든가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틀었고, 이 친구는 신의 한 수가 뭐냐면 3학년 때였는데 제목이 은평구 이대로 가다간 더 가난해진다라는 탐구 보고서가 하나 들어갑니다. 자, 은평구는 인근에 있는 서대문구나 마포구보다 좀 가난해요. 보시면 부대시설이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조금만 나가도 마포구만 가더라도
굉장히 뭐 공원도 많고 뭐 복지관도 많고 막 이러는데 말이죠. 근데 이유가 뭘까? 이 친구랑 이제 그 시나리오를 짰던 건 일단 답이 나와 있죠. 은평구는 다 지금 뭐밖에 없어요. 가정주택밖에 없어요. 다. 근데 마포구 가면은 이제 기업이 들어와 있죠. 뭐 방송사도 다 들어와 있고 뭐 여러 가지 IT 기업들도 다 들어와 있고 마포 공덕으로 가면 더 하고 이러니까 걷어들이는 세수가 다르잖아요. 세금이 완전히 단위수가 달라버리니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그쪽은 더 발전을 할 거고 인프라가 더 구축이 될 텐데 은평구는 토지 구획상 지금 주택가로 묶여 있으니 이게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더 가난해질 일밖에 없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쓴 우리 학교 우리 지역의 탐구 보고서가 됩니다. 자, 이것을 해서 결국 행정과 정책 실행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딱 때리고 이 친구가 바로 동명여고 여러분들의 선배 한양대학교에 학종으로 합격한 선배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죠. 자,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대 학종은 그냥 평범한 생기부 가지고는 합격이 안 돼요. 내신을 안 보고도 애를 뽑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걸 해버렸네요. 자, 이것이 바로 가능한 것이 동명여고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강조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같은 주제가 아니라 또 다른 주제로서 나만의 시나리오로 만들 건데 만들 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자, 1학년 학생들하고 저희가 진행하게 될 교육의 일정들이 제가 준비한 마지막 페이지예요. 우리 친구들 아직 생기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파악하고 있는 친구는 없어요. 동명여고의 내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공부하면은 이거 다 한국말로 돼 있고 얼마든지 자료는 있고 시간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의지만 있다면은 당연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쉽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고요. 아, 못하겠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너무 힘들지 않을까? 와, 진짜 개어려워. 이러면 못해요. 원래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예 못해요. 근데 쉽다고 생각하면은 해요. 이거 되게 쉬워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교육해야 될 거는 동명여고의 입시 전략이 타 학교랑 동일할 수 없어요. 어떻게 동일해요? 저 성취도 분포도도 다 다르고 이제 색깔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동명여고만의 입시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두 전형을 모두 다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개정교육의 의미와 대입전형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1학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적합성의 뽕을 좀 빼라. 그래서 일단은 답은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1학년 때부터 너무 전공적합성 얘기한다는 것은 2015 교육개정안의 이해가 무지성이다 지금. 그런 말씀 드렸고 일단은 처음부터 약학과 이렇게 규정 짓는 게 아니라 화학물질이 생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제너럴하게 잡는 거죠. 이 내용은 우리 통사통과의 목차에 있어요. 교과서 목차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사통과에서 주제를 뽑으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과, 이과 상관없이. 자, 그리고 학교 생활기록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동명여고는 창체 부분이 조금 약해요. 창체가 좀 약해요. 약간 복붙 분위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점이 아니고 일단 세특이라든가 담임 종합의견으로 그걸 다 녹이실 수 있어요. 담임 종합의견이 굉장히 그 역할들을 대안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고 쉽게 판단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자, 그리고 교과세부 능력비 특기사항은 학생이 뭐 이렇게 써서 내면 뭐 반영이 잘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반영이 되죠. 당연히 반영이 되고 그런데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A라고 써야 A라고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썼는데 뭐 A가 어떻게 나오고 A라고 썼는데 B가 어떻게 나와요? 그런 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A라고 쓸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돼야 뭐가 나오죠.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하는 건데 0이라고 써놓고 나서 학교가 아무것도 안 챙겨줬어요. 그게 이상한 마인드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세특이 과연 몇 글자로 어떤 구성으로 어떤 방향 속으로 쓰여져야 되는지 샘플 케이스는 미친 듯이 많습니다. 어디에 있냐? 이주어학원, 네이버 카페에 다 있어요. 다 있고 여러분 선배가 대학을 간 친구들 또 뭐 타 학교의 어떤 세특의 기준들 이런 것들도 카페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얼마든지 보실 수 있고요. 주제 발표 보고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인권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라든가 은평구 이대로 가다가 더 가난해진다라든가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보고서가 아까 있었잖아요.
자, 그 주제 발표 보고서는 일단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활동의 탐구 내용, 결론, 배우고 느낀 점, 방향성, 그리고 관련 자료가 있어야지 뇌피셜에서 뭘 꺼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카페에 다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저희가 그 2명만 한 게 아닐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만 한 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적된 여러 가지 다채로운 보고서 발표들이 거기 다 녹아져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자, 이주아학원의 고등부 네이버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홈페이지가 있고요. 입시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에는 뭐 입시 관련된 내용이 마구 쏟아져 있지는 않고 고등부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이주아학원을 치시면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이버 카페랑 연동이 돼 있고 회원 가입이 되셔야 그것이 이제 가입이 승낙이 돼야지 들어가실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을 위한 창구예요. 학생들을 위한 창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8년째 됐나? 그게 생긴지. 근데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밴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빠진다는 게 쉽지 않은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마다 새로운 기사글들이 다 올라가 있고 고등부 네이버 밴드는 그냥 순한 맛, 일반적인 그냥 정보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고등부 네이버 밴드 보셨나요? 명지 재단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제너럴한 얘기가 있다 그러면 고등부 네이버 카페는 완전 매운맛, 우리 지역에 대한 얘기들, 꿀팁들이 거기 다 녹아져 있는데 그 입결에 성공하신 선배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아무튼 2가지는 거의 매일마다 아침 모닝 루틴처럼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루틴처럼 하루도 안 빠지시고 매일 들어와서 보시는 학부모님들이 딱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5분에서 8분 정도 이런 분들이시고 그분들이 둘째도 잘 보내요. 보면은 자 나에게 맞는 주제 탐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저희랑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입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오늘 다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더 많이 가시고 오히려 상담자보다 내담자가 더 이제 지식이 많아지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죠. 그런데 학생들은 지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할 건데 교육을 진행을 하면 고1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냐면은 어쩌라고? 어쩔 TV? 약간 이런 분위기. 그리고 개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하면서 그러니까 피터 선생님이 이걸 할 거예요. 그럼 하면은 본인의 그 메일 주소를 오픈을 할 거예요. 그 200명 가까운 우리 아이들한테 다 오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시작인데 아이가 학부모님이 아니라 아이가 그 이메일 계정으로 타고 들어와서 카톡 같은 이제 플랫폼입니다. 슬랙을 통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질문을 통해서 파일을 주고받고 대답을 하는 거를 수천 번, 수만 번을 한 애들이 아까 저기에 간 거예요. 걔네들은. 쟤네들 다 중3 출신이고 이주와 뭐 초등부부터 다닌 애도 있고 지금 이런 아이들이라서 아무튼 그런 어떤 끈적끈적한 관계가 형성이 3년 동안 된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수행평가 그리고 탐구보고서 주제 그리고 첨사 성적 상담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돼요. 요 플랫폼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근데 그거는 오픈은 다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억지로는 안 합니다. 그리고 돈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 성격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학년 때는 성적표 내시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성적 상담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동명여자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내신을 맡으실 안현주 강사님께서 나오셔서 내신 상담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아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여고 내신 담당을 하고 있는 안윤수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전환을 해봐야 될 텐데 앞에서 원장님께서 동명여고의 장점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좀 드려야 될 말씀은 조금 참으로 띄우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이제 좀 영어 내신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팩트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명여고 내신이 어떻다고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비고일 어머니들하고 지금 상담을 좀 몇 번 해봤는데 어머니들이 요 이제 근처에서 조금 상위권의 이제 고등학교보다는 조금 저조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동명여고 영어 시험이 쉽지 않아요. 수능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딱 동명여고만의 딱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까탈스럽게 나오고 여고답게 되게 꼼꼼하게 봐야 되고 다 지문을 암기하더라도 여기에서 산책된 내용이 뭐지? 얘가 가리키는 게 뭐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상위권에 좀 킬러문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범위가 사실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랑 교과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 요거는 똑같은데 이제 다른 학교는 부교재가 있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 학교는 부교재는 없지만 이에 반해서 이 어휘랑 듣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보시면 알겠지만 듣기 지문이 35지문이 들어가고 어휘 지금 우리 예비고일 아이들이 쓰고 있는 건데 1과에서 15가요. 1과에서 15가 분량이 이번에 3월달에 바로 들어갔어요. 1과에서 15가 분량이면 어느 정도냐면 저기 보이세요? 예문이 500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문을 500문장에서 다 암기해야 돼요. 만만치 않죠.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동명여고는 절대로 단어로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아요. 다 예문으로 시험을 문제를 내고 단어를 낸다고 하면 이따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단어만 딱 뜻을 물어보는 걸 절대로 내지 않고 타살과 유의어 다 내는데 선생님이 문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단어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가 단어를 외웠다고 해도 이 지문이 독해가 안 되면 그 문제를 풀 수 없거든. 상당히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단어 시험,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도 뭐 이렇게 버리고 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험 범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 분포도를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죠? 출제비 중에 30%는 다 비슷하게 출제돼요. 그래서 교과서, 모의고사, 듣기 단어 합쳐서 다 30, 30, 30 이거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 이거 못하겠어 하고 버리고 가면 이제 등급이 아예 그냥 확 떨어지는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버리고 갈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거죠. 실제 유형을 좀 이거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에 중간고사가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오긴 했어요. 지금 제가 중간고사를 분석을 한 거라서 요거 보시면 난이도가 지금 뭐 중중중 하하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중상, 중상상, 중상 다 이렇게 되죠. 빨간 걸로 돼 있는 것만으로 6개, 7개 되죠. 점수를 합산해봐도 꽤 점수가 있죠. 그래서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는데 이유는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고3 아이들보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고의가 올라가는 학생들이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걸 수도 있고 제가 가르치는 경험상은 근데 요번에 또 소문에 의하면 예일보다는 좀 동명여고를 많이 지원했다라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상위권 아이들 되게 똑똑하게 내신 따야지 이렇게 생각으로 전략으로 그러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런 난이도를 가지고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대비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긴 한데 중상이라고 하면 아니 중상이냐 상이냐 이런 거는 어떤 거를 제가 관점으로 분류를 했냐면 중정도의 문제는 아이가 암기를 하고 대비를 해서 다 풀 수 있는 문제는 중이에요. 상문제나 중상 문제는 아이가 다 암기를 했는데도 선생님이 여기에서 호화성 했다? 아니면 독해력이 필요한 문제야? 해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중상으로 제가 분류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진짜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열심히 봐야지 하고 다 외워도 저런 독해력이 딸리는 저 독해 실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본기가 없으면 좀 나갈 수 있는 문제들 상당히 많이 출제된 거예요. 보통 킬러 문항이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와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 정도가 뭐 난이도에서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1등급이 한 95점까지 그렇게 봤을 때 저런 문제가 좀 킬러 문항이 좀 많이 나올수록 굉장히 아이들한테 조금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문제 나왔을 때 사실 되게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대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았어요. 90대 점 초반 정도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그래도 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2주, 3주 후에 이제 내신 대비가 들어갈 텐데 제가 오늘도 동명 2학년 아이한테 너가 동명 작년 요 시기에 1학년들한테 해줄 말이 뭐야? 너는 뭘 준비할 거야? 이걸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이 감, 역시 감. 왜냐하면 동명여고 시험은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상이라고 한 것은 다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독해 실력이 좀 딸리면 내가 준비해도 조금 어렵다.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는 단어 암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한 3주, 2주 정도 동안 뭐 모의고사 단어들 그래서 좀 준비해서 좀 굉장히 좀 이렇게 퍼붓게 그냥 딱 집중해서 조금 외워서 오면 그래도 내신 대비가 조금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심각해지죠. 너무 제가 또 겁을 들었나요? 근데 지금 사실이라서 팩트라서 그래서 어머님들도 조금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겁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우리 아이가 3월달 되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굉장히 이제 공부량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3월달 학교에 적응해야 될지 내신 준비도 하죠. 계속 집에 가서 힘들어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들이 그래도 우리 학교의 내신 스타일을 조금 이해하고 공부량을 조금 이해하신다면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야 그거에서 흔들리지 않고 조금 그냥 격려하면서 계속 조금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중단되지 않게 계속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격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어머니도 조금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험 스타일이 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듣기 문제 많이 나오죠? 단어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비중이 다 들어가고 각 문항마다 원래는 듣기에서도 킬러 문항이 나와요. 듣기에서 킬러 문항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그냥 듣고 그냥 이렇게 내용을 다 알았는데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독해 문제를 가장한 듣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듣기 스크립트가 나오는데 독해 지문을 한 5, 6문장으로 나와서 독해가 또 안 되면 이 듣기의 문제를 풀 수 없게끔 그런 것들이 또 킬러 문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듣기의 시험 범위가 사실 35지문, 40지문까지 나가기 때문에 듣기는 공부를 할 때 그냥 내가 듣기를 어느 정도 잘해 현장 가서 듣고 풀어야지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미리 학원에서 정말 독해처럼 단어 암기하고 그다음에 내용 숙지를 다 이해하고 가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요번에 이제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예비고이 아이들이 이제 듣기 문제를 시험장에서 푸는데 저희는 이제 대비를 다 했죠. 근데 학교에서 좀 사고가 나서 문제가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맞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야지 그 질문에 맞는 건데 틀린 것을 골라라 하니까 애들이 뭐야 답이 없는데? 막 이러면서 우왕좌왕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수정이 됐으면 괜찮은데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더 들려준 게 아니라 야 아까 그거 문제 이렇게 됐어 그럼 풀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한테 너무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대비를 했고 그다음에 직전보한테 예상 문제로 뽑아줬던 문제라서 그냥 다 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문이 지금 35문제가 맞는데 그 지문을 현장 가서 나 듣기 잘해 이렇게 해서 가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독해를 가장한 듣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문을 다 익숙한 상태에서 그 딱 듣기 내용을 딱 들었을 때 그래도 내가 이거 무슨 내용이었지? 라고 기억을 해야지 독해 문제랑 같이 결합해서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접근을 하면 사실 시험 범위가 상당하게 되죠. 그래서 단어도 보면 표절, 파설, 예문 다 암기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서 좀 번역 문제도 출제되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교과서나 그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꼭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고 당연히 그다음에 동명여고만의 좀 스타일의 그 시그니처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이게 중상위권의 문제로 또 되기 때문에 이따가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제가 지금 중상이라고 표시한 문제 중에서 조금 이제 좀 가져왔던 문제인데. 지금 문제를 막 골치 아프게 뭐 영어 해석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단어 문제거든요.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위에예요. 이건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예문으로 나왔죠. 이거는 우리 아이가 암기만 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그냥 예문 그대로 뭐가 잘못됐는지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3문제가 나와서 암기만 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암기량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500개에서 600개의 예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한 달 내내 외워야 되기 때문에 몇 회독하고 들어갈 거야, 2회독 들어갈 거야, 3회독 들어갈 거야, 거기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야. 매일매일 단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사실 동명여고는 테스트 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정도는 그래도 암기를 충실하게 한 아이들이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조금 킬러 문항으로 작용을 한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죠. 거의 모의고사 한 지문 정도가 나왔죠. 아이들이 단어만 보면 뭐 investigate, responsible 다 중학교 때 외웠던 단어들이네 하고 어렵진 않게 외웠는데
이 단어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모의고사 한 집을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해가 안 되면 나는 이 단어 외웠는데 여기서 해석이 안 돼서 못 풀잖아 이러면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끌려오나 근데 사실은 작년에 정말 좀 역대급으로 이게 좀 어렵게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긴 질문이 아니더라도 짧은 대화 질문이라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단어 암기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질문. 이게 동명여고의 시그니처 같은 문제예요. 작년에는 이런 문제가 막 3문제, 2문제 이렇게 나와서 너무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은 조금 보면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단지 그냥 이 모의고사를 외웠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밑줄 긋는 게 이게 무슨 의미야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가리키는 게 무슨 의미야를 물어보는데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 얘가 가리키는 게 무슨 의미야를 한글로 물어봐요. 얘가 가리키는 게 영어로 나오니까 그래서도 이렇게 내 5번째는 하나 몰라 이게 아니라 설명한 것 중에서 지금 설명이 올라오는 것의 개수가 몇 개야 이러면서 찍을 수가 없게끔 나와요. 여기도 보면 애들 공부하면 이게 상대방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야 레스피티브 이러고 나오잖아요. 근데 애들이 알기는 문제에 있어서의 어퍼넌트란 단어를 모르면 또 못 푸는 거죠 이게. 상대방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어 암기가 너무 중요하구나. 좀 이 시험번호 안에 있는 단어 암기뿐만이 아니라 평소 때 좀 단어 챙겨가야 되는구나. 그것도 나오고 여기 뭐 무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이지 않게 그거는 대치될 수 있어.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대치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쉽게 쓸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풀 수 있었는데 또 마지막에 문제 didn't rise to the bait. 이거 지역하면 뭐 미끼를 물지 않았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뭔데? 피부가 찰표였어. 화내지 않았어. 이런 뜻을 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또 아이들이 또 나쁜 게 뭐냐면 보통 설명에 올바른 것의 개수는 하면 뭐 3개 나오든지 4개 나오든지 하잖아요. 5개가 다 나와버리니까 아이들 독해력에 자신이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거가 5개는 아닐 건데 이러면서 또 이제 심리전에서 밀려버리는 거죠. 동명여고 근데 이런 문제 너무 좋아요. 이게 정말 동명여고만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문제예요. 이게 또 킬러 문항이고.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조금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작년 중간고사에서 나온 거예요. 어려웠죠? 중간고사에서 이 문제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요약 문제가 동명여고에서 좋아하는데 특징이 이래요. 여기 이게 요약문이 나와서 문제를 읽어서 요약문을 완성하는데 A, B 부분이 빈칸으로 나와요. 그러면 주관식으로 A와 B에 들어갈 단어를 위에서 찾아 쓰시오 이러고 나와요. 근데 보시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학생들을 동기부여할 때 해야 되는 무엇이든지라고 할 때 동기부여 모티베이트 애들을 잘 찾았어요. 이 주제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할 때 너가 그 마음이 진심이어야 돼, 관심이 진심이어야 돼,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알아야 돼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티베이션이라고 나왔지만 동사로 모티베이트 이렇게 애들이 찾아낼 수는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면 동기부여 할 때 it is important 그죠? 중요해요. let them know 걔네들이 알게끔 하는 게 중요해. 하고는 뭘 알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 너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걱정을 한다는 게 중요해. 근데 여기에는 보니까 care about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care about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얘는 동사야. 근데 여기 비동사 있네. 여기 그럼 동사 자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계속 고민하다가 이상하다 그냥 care about 이러면서 쓴 거예요. 뒤에 about도 있으니까. 사실은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쉽진 않았어요. 그럼 뭘 써야 돼? 전혀 다른 뜻의 concer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cern, 관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이가 concern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be constant about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내? 안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단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다 나간 거예요. 어렵죠. 어머님들이 보셔도 어렵죠. 저도 이렇게 와 애들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가 정말 중요하고 이런 걸 학교에서 안 알려줘요. 알려주고 나서 이렇게 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평소 때 우리 아이가 단어를 조금 많이 가져가야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아야지 그걸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시험. 독해력이 되게 강조되는 학교고 굉장히 동명만의 그 로컬 그 색깔이 되게 강한 학교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파악하고 조금 경험이 있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셔. 그래서 암기는 기본적으로 하긴 하되 그 외에 좀 플러스 알파적인 좀 능력이 필요하셔. 어렵죠, 어머니? 그래서 아까 보면은 1등급이 저희가 이제 4%잖아요. 어머니들이 가장 멘붕인 게 우리가 그래도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좀만 공부하면 좀 점수 좀 나왔는데 근데 4%예요. 그럼 300명이라고 했을 때 전교에서 12명만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11%가 2등급이에요. 그러면 전국에서 30명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시험 문제를 놨을 때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조금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동명으로 지원을 했다는 게 있어서, 그리고 그 부분도 이제 물론 이제 1학년 3월달에 들어가면서 좀 봐야 되긴 알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조금 긴장하고 본인이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뭘 준비해야 될까를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 스타일로 이런 시험은 계속 나와요. 이게 킬러는 아니에요. 이게 작년만 나온 게 아니라 매번 시험에서 조금 난이도만 조절될 뿐이지 형태는 비슷해. 일단 이런 거를 생각하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네, 나머지는 뭐 저희 이제 내신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규반이랑 그다음에 동명 내신반으로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워크북을 저희가 이제 리포트가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워크북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저의 스타일은 이제 워크북 A형과 B형이 나가는데 워크북 A형은 주로 아이들이 암기를 위한 워크북. 그래서 파트 1, 2, 3, 4로 해서 이 정보를 아이들이 제대로 풀었을 때 80%는 그래도 암기가 될 수 있게끔. 아이들 제일 못하는 게 싫어하는 게 암기잖아요. 워크북 제대로 풀어서 하면 어느 정도 암기돼? 하고 물어보니까 한 7, 80%는 암기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모든 질문을 다 외우고 들어가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담당하는 학교들한테 상위권 아이들한테 너 전집은 다 암기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단어 말고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모의고사나 그다음에 교과서 다 암기해? 라고 물어봤더니 1등급 애들은 한 반에서 2-3명은 다 암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결론은 났죠, 여러분들? 네. 1등급 맞으려면 전집은 다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나 암기 싫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단어뿐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나 정말 1등급 맞고 싶어 그러면 정말 암기 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게 제가 아이들 테스트 보고 출석률 보고 숙제하는 거 다 기록해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얘 요번에 성적 좀 오르겠네. 진짜 올라요. 그러니까 100%를 소화하면 1등급이 나오는 거고 90%를 그걸 소화를 한다 그러면 90%의 성적이 나오는 거고 80%가 출석률이나 그 다음에 뭐 테스트나 숙제라든가 하면 그 정도의 점수가 정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워크북 A형으로 암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전부 암기를 하는 애들이 이제 못하니까 제가 서술형 대비 이 문장 꼭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 라고 매번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그게 주관식으로 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암기를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7, 80으로 암기가 됐으면 B형 문제, 정말 이제 변형 문제, 수능형의 문제를 풀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테스트 예시 더 많아요. 테스트가 사실 동영역은 테스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많아서 테스트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혼자 단호한 게 아까 15번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학원에서 매번 이렇게 외문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전보강 때는 뭘 하냐면 아이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 학원 시험이 진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직전보강 때 제가 직접 정말 100% 강사 제작입니다. 동명여고는 시험 스타일상 어디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기 동명여고만의 특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중 문제를 가져다 쓸 수 없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만의 성향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해서 아이들이 시험 전날 그래도 이걸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아무 문제나 내는 게 아니니까 좀 나올 만한 문제를 내니까 선생님 그거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감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또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조금 깨닫게 되는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달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외에도 이제 동명여고는 이제 여고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모르는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요. 남자애들하고 달리. 뭐 밴드를 통해서 책방에서 선생님 이거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고 질문 많이 하고 개인톡으로도 질문 많이 해서 그때마다 조금 해결해 가고 있고요. 숙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중딩처럼 아이들 다 이렇게 푸시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개적으로 이렇게 푸시해서 숙제 올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숙제를 안 해오는 양이 조금 저조해지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좀 열심히 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시험 할 때마다 학교 내신 분석 리포트 적중률이나 또 이번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해서 회의를 열심히 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그냥 내신 스타일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지금 그냥 딱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시험 스타일이 어떻게 나왔구나. 그럼 나는 조금 고득점을 받을 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조금 대비해야 될 게 뭐가 있구나. 그 다음에 3월달, 4월달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다 적응하는 시기고 중학교랑 완전히 변화되는데 힘든 게 당연하구나. 그리고 그때 힘들 때 어머님들이 아, 우리 학교 아이의 시험 문제가 이 정도구나. 또 아이들 찔찔거리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매년. 아, 시험 테스트가 너무 많아요. 학원 너무 길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들이 조금 흔들리지 않고 이 학교는 양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어머니께서 먼저 마음을 좀 잡아주셔서 아이가 흔들리지 않게 조금 이렇게 격려해서 계속 갈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현주 강사님은 현재 동명 1, 2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계세요. 특히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심화 영어, 영조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좀 방대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제 1학년들이 2학년을 하고 계시는 강사님한테 배울 때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있는지도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학원 오셨는데 저희가 잘한다고 그러지 못한다고 하겠어요? 다 잘한다고 하지. 근데 잘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믿고 조금 선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내신에 대해서 맡으실 때에는 입으로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런 자료가 있냐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안현준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시니까 그냥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 체화해서 지금 계속 독려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각 강사님 밑으로 조교팀이 있어요. 그때 동명여고 전문 조교팀이 따로 있고 학교마다 다 조교팀이 따로 있는데, 모든 조교들이 학생이었을 때 여기 다녔던 애들도 있는데 제자들도 있는데 학생이었을 때 조교가 이렇게 빡센지 몰랐어요 이제 이러는데 동명여고 조교팀이 제일 빡세요. 왜냐면 저기 강사 선생님이 자료라든가 뭐 관리라든가 이런 거 너무 빡세게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내신분석 레포트인데요. 동명여고 1학년의 작년 중간 기말에 모든 시험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만 분석한 게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의 모든 시험들이 여기 다 분석 자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 다음에 기말은 이렇게 볼 거고, 또 2학기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킬러 문제인지 좀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교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후루룩 보시면 이해가 안 가실 거고요. 열심히 좀 공부하실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영어를 실력 있게 잘하자도 중요하지만 시험 잘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서부학원 동명여고 학교생활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한 장을 딱 펼치시면은 그 전체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278명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조금 인원 이제 체크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과목 점수들의 평균 점수가 좀 낮은 편이에요. 다른 학교보다 평균 점수가 좀 많이 낮습니다. 이것은 기회라고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1학년 때의 전체 과목들과 2학년 때 선택 과목들이 지금 이 동명여고 꽂혀있는 과목인 거예요. 이게 다른 학교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글씨가 너무 작죠? 이제 요거 좀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질문을 학교에서 이제 담임선생님한테도 하셔도 될 것 같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페이지를 보시면 그 동아리 운영 현황이 보이시죠?
그래서 동아리들이 지금 이렇게 교지신문반, 모의유엔반, 문예반, 아까 전에 저희가 추천드린 동아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명여고는 동아리 활동이 좀 많이 활발한 학교에 속합니다. 근데 교내 그 수상이 별로 없어요. 수상은 별로 없어요. 상을 탈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수상 실적 어차피 안 들어가는데 뭐 중요하냐라고 하시겠지만 뭐 세트가 다 들어갑니다. 세특이나 뭐 담임종합의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막 동아리 난리 났죠, 지금. 5, 6, 7페이지에 다 동아리예요. 이렇게 동아리가 많고, 자, 8페이지에 선배들이 추천하는 계열별 동아리 얘기 있고요. 이유도 거기 써 있습니다. 매년 업데이트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교내 대회, 과목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수행평가. 이거 좀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따끈따끈한 여러분들의 선배가 후배들한테 정말 깨알같이 들려주는 꿀팁 같은 정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뒤에는 저희 실적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밖에는 기다리고 있는 거는 저희가 예비고의 수행평가 예행연습이라고 하는 교재를 예비고에 반에 저는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 교재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정말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유발 하라리의 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들에서 발췌한 글들을 아이들이 읽게끔 했고 또 알랭드 보통이라는 프랑스 작가의 여행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그 소설도 이제 발췌를 했는데 그 지문은 수능의 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행의 기술은. 그 외에도 뭐 영어, 영화, 스크립트도 그 안에 있는데 동생들 있으면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아이들도 이제 이런 걸 했다는 걸 한번 보시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입구에서 가져가시면 되고 시간표는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 수업에서 하나, B 수업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라서 경우의 수가 2, 2, 4,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반, 수목반, 화금반, 수금반 이게 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는 좀 여유 있게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화요일에 학교에서 일정이 생겼다 나는 화목반인데 그러면 그 주는 이제 수요일날 오실 수 있는 거고 웬만하면 이제 화목으로 오는 게 제일 좋죠. 관리를 할 때도 그렇고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준비를 했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 없으세요? 네, 너무 분위기 좋은데요? 네? 분위기 너무 좋고 지금 어제 분위기 진짜 좋았는데 엄마들 막 보톡스 맞으러 단체로 가야 될 판 여기 다 내 저처럼 계속 이러고 계셔가지고 저도 같이 막 이렇게 되는데 덕명여고가 내신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잘하는 애들이 많이 와서 그렇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일단은 선빵이 좀 중요하고요. 선빵은 결과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과정 중에 아이들이 분명히 성장을 할 거예요. 앉아있는 시간도 늘어날 거고 뭐 마음도 단단해질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전폭적인 지지자로서의 역할들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도 훌륭한 페이스메이커로서 지혜롭고 똑똑하게 옆에서 잘 보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